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번 주부터 확연하게 매출이 줄고, 손님이 없다. 근데 없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없는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과연 그 사회주의 포럼 재유행 때문인가?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철 때문인가? 그것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인드라 가게를 이렇게 볼 때 낮에 손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낮에 손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 손님이 없다는 것은 저녁에 직장인들 회식을 서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저녁에 직장 상사, 진로 이런 것들 하면서 뒷담화 까고 하소연하는 게 어떤 일상사지 않습니까? 인드라 가게에서도 직장인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그러한 어떤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직장인들이 지금 저녁에 모임이 없어요. 예. 낮에 손님은 그대로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 포럼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 5월 달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 가지고 급하게 또 인원 고용했던 분들 다시 매출 확 줄어버리면 또 난감한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매출이 약간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유난하게 단골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단골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인드라가 한 손님들이 서너 번 이상 오면 두 번까지 두세 번 오는 정도로는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한 네 번 정도 오신 분들은 얼굴을 기억해요,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손님들이 자기를 알아봐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을 예, 예, 이렇게 알아봐주면 되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어떤 경우는 정말 그분이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가지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인드라 기억 분류상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또 오셨네요, 딱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진짜로요. 그렇게 돼서 어떤 분들, 뭐 어떤 단골은 항상 자기가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선호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손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기분이 되게 언짢아가지고 그날은 그냥 안 와. 그냥 인드라 가게에 매일같이 출근하는 분도 있고, 주말만 빼고 여러 가지 유형의 단골 분들이 있는데, 400만 원짜님 어서오세요. 오늘 단골들 특징은 자주 오는 분들은 아닌데, 자주 오는 분들은 아닌데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야 목소리가 커. 오늘 온 단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소리가 다들 커요. 유난하게. 그리고 한번 자리 잡으면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단골이더라도 이제 딱 500 한 잔만 먹고 가시는 분 단골도 있는가 하면, 오늘 온 단골들은 저 멀리 앉아 있는데 인들한테 얘기가 다 들려. 그냥 시끄러. 오늘은 진짜 목소리 큰 분들만. 어저께 인드라 방송에서 목소리가 좀 이상했잖아요. 그 맥주물에 잠기는 바람에 화면도 좀 구렸고 목소리도 이상했는데, 참 목소리 괜찮으십니까?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참 목소리 이게 좀 나아졌죠?
어제하고 똑같습니까? 웅웅거리나요? 예, 화면은 좀 나아졌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웅웅거리나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 괜찮아요. 어제 좀 이상했죠? 예, 맥주물에 빠져가지고 마이크가 예, 말랐어. 자, 어쨌든 어제 방송 영향인지 오늘은 그냥 단골들이 나 이제 기가 먹먹할 정도로 예, 그리고 장시간 한 번 오신 분들이 한 5시간씩 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술 마시고 그런 분들이 오늘 매출의 50%의 단골이. 예, 이분들 빼면 어제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고 보시면 줄었어요. 없어요. 예. 어쨌든 이 단골 덕분에 그래도 고맙죠. 얘들한테는 매우 고마운 분들 단골입니다. 목소리 크고 갈 때는 또 우리 단골들은 좀 굉장히 예의 발라서요. 인들한테 90도 절하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90도 절하고 가시는 손님들이 단골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인들아 단골의 특징들은 뭐냐면 왜 저한테 손님 저는 팔아줘서 제가 더 주인이 더 고맙잖아요. 근데 왜 손님이 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90도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팔아줘서 고맙죠. 같이 그냥 엉겁게 90도 절하는 거죠,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의 문화 뭐 이래가지고 이번에 손흥민 토트넘 모으라 뭐 이렇게 그냥 토트넘 선수단에게 막 정말 감동 수준의 이렇게 선물들을 한국 사람들 한번 이렇게 정주면 무섭잖아요. 이번에 뭐 토트넘 그 선수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선물들을 엄청나게 해줬나봐요. 막 그냥 손수 그냥 자수를 해가지고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무슨 부채 만들어주고 콘테하게 막 그 그림 그려주고 이런 거는 작품이 예술 작품이거든요. 정성이 진짜 듬뿍 들어간 이런 거 한번 주면 못 잊죠. 한국인들의 특징이지요. 정성이 들어간. 근데 주인들한테 손님인데 뭐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고. 하여튼 간에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참 인드라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해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단골분들이 인들아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인들한테 김밥 사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손님이 단골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제가 뭐 특별히 그 단골분한테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살다 보면 정말 언뜻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게 한국 사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596회 억수얼타임즈쇼 2022년 7월 20일 인월리 대륙주와 태원형 새짝 잡고 인생 달라졌다. 무예소리 방송 VOA 박진 김길선 신혜한수 치부길 철수영 성렬영 2030 부산엑스포 한남동 ERT 대한상공 회의소. 운동권 수혜법은 수구반동 파쇼학법이다. 연자제도 꼭 특혜도 없애야 한다. 기회공정 박탈하는 이따위 조선후기 그런 법은 불평등 악법으로서 이런 불평등 악법을 획책한 악당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됩니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서 악법을 철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수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거는 가시면 안 돼요. 인드라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국내 어떤 정쟁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지만 이런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거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연좌제. 인드라 강조하는 게 평등은 어떤 거죠? 걔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착취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예, 순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평등이란 개념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이에요.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예, 노예제 사회 그리고 반쪽 정원 사회 보세요. 기회를 박탈당했잖아요. 예? 부모가 애국자라고, 부모가 국군 포로라고, 예? 그런 이유로 대학에도 못 가는 게 예, 반쪽 정원 파시오 사회,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에비에미가 매국노라도, 에비에미가 반공포로라도, 에비에미가 간첩이라도 대통령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에비에미가 반쪽이라도 매국노라도 예? 나라 팔아먹은 애더라도 대통령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연좌제가 없죠. 북한에는 파시오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연좌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권도 없어야죠. 왜 그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데 에? 누구는 에비에미가 매국노라고 가산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파시 운동권은 뭐 매국노잖아요, 여러분. 매국노한테 왜 가산점을 줍니까?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예, 전국의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은 이런 악법에 대해서 참지 말으셔야 돼요. 분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안 보셔도 돼요. 나는 그냥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해도 이런 어떤 기회공정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인들아 강조하잖아. 이런 세습악법은 막아야 된다. 예. 민주화 유공 어쩌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혜택 받는 건 이해가 돼. 힘들어도 무슨 뭐 전두환 정부 때 감옥 갔다 왔잖아. 그래도 난 그 민주화 뭐 어쩌고 쪽에 얼씬도 안 그랬어. 예? 그따위 거 받자고 인드라가 전두환 정부한테 반대한 거 아니에요. 김영환 지금 충북 도지사 예? 벗어 던졌잖아. 그따위 거 안 한다고. 지금 저기 이렇게 하는 놈들은 수국 반동 기득권 애들이에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대다수 순수한 사람들의 어떤 명예를 먹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유공자법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선 압승해서 그런 악법들을 철폐해야 돼요. 뭐 5.18 유공자 이런 거 명단 공개하고 특혜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특히 자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산점 주는 거 없애버려야 돼요. 걔들이 자녀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손자에게, 손녀딸, 손자에게도 다 하는 세습악법을 만들 겁니다. 예? 이거 가만둬서는 안 돼요. 시초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부숙자님 어서요. 일루님 어서오세요. 예. 형님 어서오세요. 이런 기회공정 불평등악법은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자들 명단 작성해가지고요 깜빵에 넣어야 돼. 인드라 볼 땐 이런 놈들은 반란죄로 다스려. 인드라 이런 거 못 참잖아요. 이런 건 반란죄. 예? 대한민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예?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예, 이거는 예, 한 명을 살인한 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예? 이런 법을 추진한 놈들은 대한민국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명단을 공개해가지고요. 예. 이런 애들은 예. 얼굴 내밀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이거 살인자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천벌을 받을 놈들이에요. 예? 명단 공개해야 돼. 이거 추진한 놈, 흉측한 놈들 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개인 부패? 그건 그냥 개인의 부패 문제지. 이거는 7천만 한반도 예? 시민과 전세계 인류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놈들이에요.
그냥 수급안동 악법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명단 공개해서요, 이런 놈들은 발붙이지 못해야 되고, 그리고 국기보험 관계자분들 이런 거 조치 좀 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개지랄을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좌우익 파시스트의 준동 난동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최소한 이런 건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시민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좌우익 파쇼 변호병 따위의 그런 음모론에 헬렐레거려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셔야지. 맨날 그 뒷담화에나 까고. 여러 김건희 개인 뭐가 중요해?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우리 각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런 건. 나 인들아 어지간하면 정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잖아. 국내 정쟁이야 뭐. 다 거기서 거기구만. 50보 100보구만. 무바연님 어서오세요. 인드라가 뭐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냥 참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심하니까 관심도 없고. 어떻게 이건 안 돼. 이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드라 다른 건 몰라도 이 기회의 평등을 공정성을 무너뜨린 이것은 기본입니다. 위원 내가 볼 때. 근데 위원인데 뭐 인드라가 헌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하고 인드라의 분노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상우한테 한마디 할게. 욕 나오겠다. 상우야. 속으로 욕했어 너. 상우야. 네 애비 잘 있냐?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박사 7월 21일 중부 남부의 후 스페인 폭염과 일본 신혼 선상 강수대 하와이 결혼식장에 너울. 그러니까 바람이 없어도 이렇게 한번 크게 칠 수 있군요. 또 이 소박사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지구과학의 선생한테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고3 때. 재밌습니다. 소박사. 그 다음에 이제 간만에 브레이드 TV를 인드라가 인용하는군요.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2년 7월 20일 종교박해와 반유대주의 전세계적 증가. 참고로 이제 브레이드 TV 운영하시는 김종철 그 감독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이제 김종철 감독 운영자가 김종철 감독이에요. 영화도 잘 봤고. 그런데 메시아닉주. 근데 이제 김종철 이 감독은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정치적 견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인드라 거기에 이렇게 딱히 동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메시아닉주를 좋아하니까 넘어가고요. 전 메시아닉주 분명히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종교의 자유. 근데 저는 어느 종교든 간에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저는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뭐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유교도. 근데 그 안에서 그 종교를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다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 통일교와 같은 사이비가 아니라면 국기보는 또 창각회나 통일교도 사이비는 아니라고 또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래 어쨌든 간에 통일교도 개혁이 필요하고 창각회도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런 만큼 기독교도 개혁이 필요하고 카톨릭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불교도 개혁이 필요하고 원불교 뭐 이것도 개혁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 종교 내부에서의 개혁을 언제나 지지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면들. 그래서 프리메이슨 내부에서도
전 프리메슨이 아니죠. 프리메슨 내부에서도 언제나 개혁한 그 세력을 지지합니다. 다 뭐 일루미나티 같은 애들은 그냥 저는 논외니까, 파시즘 세력이니까 논외, 사이비나 옴진리교 뭐 이런 애들은 뭐 개혁이 뭐고 나발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기존의 종교를 없애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종교가 나름대로 태어난 배경이 있는 걸 이해하고, 역사가 있으니까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되, 다만 그 종교가 새롭게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점점 더 신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점점 자신의 어떤 종교와 세상을 좀 더 일치시키는 개혁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금치님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저런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통과되긴 어려울 텐데 왜 시도를 하는 걸까요? 액션만 한데도 반쪽 미당한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게 재미를 봐서 그래요. 반쪽 미당이 자기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죠. 말하자면 그건 집권 땅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쟤네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어떤 양상이냐면은 자유좌파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저런 법을 추진하면 예를 들면 약간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법을 추진하면 자유좌파 분들이나 이런 자유좌파를 인정하잖아요. 자유우파도 인정하고. 근데 자유좌파나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저런 법을 추진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근데 저런 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현재 반쪽미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애들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런 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대표 선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그런 정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명이가 당대표 선출된 다음에 한마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시금치님 궁금증이 있으시니까 내가 요거까지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했어. 권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명분을 챙기겠다. 두 마리 토끼, 즉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기면 좋겠지만 실리와 명분이 동시에 되지 않을 때는 실리를 우선적으로 한다 라는 거죠. 특히 지금 반쪽미당이 국회의원한테 지금 약간 버림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실리를 챙기는 거죠.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브레드 TV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죠. 지금 팔레스타인으로서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일본인을 구하고 대신 죽었던 이수연, 하여튼 그런 친구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상대가 이스라엘인이든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목숨을 이어받을 경우에 그 목숨을 지켜주자 해서 지켜줬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넌 이스라엘의 간첩이냐, 그래서 고문한다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반쪽 정운 애들처럼, 문좀비처럼 그 남자의 여동생을 강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공원에서 날조를 하는, 매수하거나 날조하는 이런 반쪽 민주당, 파시즘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테러를 가한다 이거죠.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드라가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먹히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은 강자, 팔레스타인은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애들이 고문하는 것과 유대인이 고문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사람들한테 인식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탈북한 분들이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막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불과 인드라 기억상 한 20-3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 때까지만 해도 그게 통용이 안 됐어요. 아무리 반쪽 반쪽 정원, 반쪽 일성, 반쪽 정일이 북한에서 북한인을, 북한 포로를 고문하고 학살해도, 공간 인권 유지를 해도 세계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바로 1990년대부터 바뀐 거예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죽은 다음에 1990년 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공식적으로 1991년부터 구병 황제, 원래는 1973년부터 올렸지만 아주 그냥 공식화된 진정한 구병 황제에 올랐던 시기가 1991년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북한 인권이라는 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 30년이 흘렸는데도 여전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다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데이비 록펠러나 이런 어떤 구변 귀족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여러분들 생각엔 탈북인들 그리고 반쪽 정원 치하의 노예제사의 그런 참상에 대해서 왜 세계인들이 관심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란 파시오 정권이 같은 이란인과, 그리고 이란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민족 국가예요. 이란인만 있는, 페르시아 민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인종차별도 하고 여러가지 탄압을 가하고 있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이란인에 대해서도 탄압을 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나 인권 운동가들이 그런 이란 내의 어떤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상대적으로 미국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인권이나 일본 인권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이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홍콩 인권 때문에, 홍콩에서 일어난 사태 때문에 비로소 중국이란 나라가 부각이 되고, 홍콩 인권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이번에 사이지 페럼 때문에 증폭이 된 거죠. 만약에 홍콩 사태와 사이지 페럼이 없었다면 중국에서 무슨 파룬궁 분들이 장기 적출당하고 살아있는 채로 막 생체 실험당하고, 아무리 그래도 세계인들은 에이 하고 관심도 없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권이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쪽 정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탈북 어민 사건은 여러분 국제 사건이에요. 이건 국내 정쟁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의 문제예요. 인드라 분명히 이건 탈북 어민이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정쟁의 어떤 것도 거부한다고 인드라가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 이건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아가서 인드라 강조했죠. 반정부장이 자유좌파 정당으로, 현재 좌익파시저 정당에서 자유좌파 정당으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다. 국내 문제야 독일처럼, 뭐 호주처럼 통일될 수 있어. 예, 국내 문제야 다룰 수가 있어요. 독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메르켈 자유우파가 잡든 3인당 자유좌파가 잡든 똑같아요. 여러분,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영국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려면 반쪽 밀당이 안보 통일 분야에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상식, 자유와 상식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반쪽 미당은 좌익 파시저 정당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VOA. 그리고 바이든 형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파트너다. 그러나 문전비는 식격이다. 네이션, 스테이트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바이든 형은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전비를 거부하는 겁니다. 네이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 반쪽미당 파시저, 좌파시저 정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는 거예요.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돼요. 그리고 기관에 문전비 좌파시저가 뿌려놓았던 이런 히틀러적, 스탈린적 잔재들을, 잔당들을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행정부에서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국내 문제에서는 다를 수가 있죠.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인들하는 자유좌파 정책에 지지할 수 있어요. 상당 부분 자유우파일지라도. 근데 이거는 좌익파시오, 좌우익파시오의 분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격 공무원 이 사건과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드라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한때는 홀로코스트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 문제가 또 부각돼 가지고 유대인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사람들이 간과하는 면들이 있다. 인권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선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고 넘어가고요. 자꾸 지금 서해 피격 문제, 그 다음에 탈북어민 이 문제는 국제 안보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지율 하락 때문에 무슨 뭐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예령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기본이 하는 거고요. 미션이에요. 일부 이런 판을 만들고 지금 국기본이 대한민국의 자유인들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렬왕한테 이렇게 악조건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이 탈북어민 서해 공무원 사건들을 이슈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할래? 자유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네들은 자유인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우선순위가 뭐냐? 너네들에게 가치는 뭐냐? 한미동맹이란 뭐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아메바 수준으로 김건희나 떠들고 내각지에 운운하시면 여러분들 피식하고 웃어버려요. 국기본이. 얘네 아직 민도가 낮구나. 필리핀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 수준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일부러 성희롱의 어떤 지금 현재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볼 때 국기부는. 그래놓고 지금 본질적 이슈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우선순위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국유본이. 예? 도대체 대한민국 시민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예, 무엇을 중시해야 되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예? 변호방 좌우기 파시스트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세뇌당해서 개돼지 운운하면 웃고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현승 원코리아 네트워크 워싱턴 지부장, 고사총으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전체주의 파시즘 정권 좋다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어민들을 그들에게 넘길 수 있는지, 오늘 지금 나온 뉴스로는 그 탈북 어민들이 국힘당 주장으로는 탈북 브로커이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검역관이 그랬던 혈흔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팩트로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흉악범이고 이렇게 하는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를 하는 댓글들은 뭐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정의용은 뭔지 선을 계속 넘고 있죠. 세게 책임자가 처벌돼야 되겠습니다. 정의용, 서훈, 뭐 박지훈, 문전비, 다 관련 부분 우상호까지 한마디만 더 하면 인드라가 얘기했죠. 파시스트다. 파시스트에게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아웃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를 더 했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유수호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방송에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기부는 여러분들의 자유도, 민도를 테스트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자유인으로서의, 한미 가치동맹으로서의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당의 강제북송 발각, 곰정 따위 같은 거 관심 없고요. 자, 그게 뭐냐? 김기현 국정원장 7월 19일 덜레스 국제공항 도착 확인. 그래서 뭐 한 장관, 라임 자금 조사했던 뉴욕 남부연방 경찰청 방문. 한미 정모기간 6년 만에 합작, 사상 초의 연합작전 목표는. 그래서 우리 또 신인균 선생은 또 대북뉴스만 나오면 약간 뻥인균 선생이 돼가지고 그 과거에 우리 저 박근혜 누님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했었던 그 작업은 그때 친중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반중 시대잖아. 안 돼요. 김기현 그때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다 그래서 김기현 국정원장이 그걸 똑같은 거 안 해요. 우리 신인균 선생은 그건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갔잖아요. 글로벌. 왜 갔어? 인사검증 때문이 아니라 금융 범죄에 대해서 한미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미국 가요. 법무부 장관이. 옐런이 한국에 와요. 둘의 공통점. 한동훈은 경제사범, 옐런은 암호화폐. 그리고 다시 김기현이 미국에 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들아 강조했던 게 뭐죠? 대북 제재라는 것은 더 추가 제재가 필요 없다. 있는 제재만으로도 충분한데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인들아 강조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금융이에요. 그리고 금융에서 중요한 게 사이버 금융이고 암호화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라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엠빙신이 문전비 자유 파쇼 정권 때 자유 파쇼 발적압의 파쇼 찌라시 노조가 엠빙신이잖아요. 자유 파쇼 민원연의 핵심 조직 이 엠빙신이거든요. 지방 방송까지 다 합치면 다른 뭐 신문사, 방송사를 다 합친 것보다 엠빙신이 더 커요. 그래서 엠빙신을 인드라 민영화 시켜야 된다고. 다른 거는 다 인드라 민영화 같은 건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딱 하나 엠빙신을 민영화하는 것은 인드라 100% 찬성한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돼. 엠빙신만 민영화하면 돼요.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인드라 볼 때 엠빙신만 민영화하면 되는데, 핵심은 이 엠빙신이 의도적으로 거기서 사기를 쳤다고. 간부가 돈을 날려먹었어. 자기 공금을 날린 거예요. 요 사건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거든요. 이 흑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롯한 라임 이런 사건들 한미 공조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정원장이 가야 되는 거라고요. 분명히 했지만 국정원은 내부에 해킹 사태가 발견했고 그 국정원 내부에 문전비 자유 파쇼 애들이 침투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지그레스 빌님 어서오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인들한테 2025년까지는 분단 체제가 가성비가 좋지만 2025년 이후에는 언제 통일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단 체제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5년. 근데 지금 태원이 형이 막 올인하고 있는 게 뭐죠? 2030 부산 엑스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인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88 올림픽. 한국 최초의 국뽕이 일어났던 시기가 88 올림픽이에요. 인드라 그 당시에 군대 갔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한국 사회가 변했어. 30개월 군복무하고 딱 오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야? 하고 확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2차 국뽕이 일어났던 시기가 2002년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엑스포는 예전에 대전 엑스포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나?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원 메시지가 담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한민국 인수위장이 누굽니까? 최수영이죠. 인수위가 태원이 형을 임명하고 태원이 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산 엑스포를 하고 여기에 하이브 BTS가 적극 호응하는 이 2030 부산 엑스포는 단순히 성렬형 정부 철수형 그 다음에 태원이 형 그 다음에 이 방시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위본 차원이다. 부산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는 국위본 차원이다. 통일을 대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인드라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이브 방시혁이 BTS가 성렬형 대통령 취임식에 오라 했는데 안 왔잖아. 인드라 같으면 그 기획한 분이 누군지 아는데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그 취임식은 정치색이 뚜렷해 가지고요. 인드라가 방시혁이라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너무 정치색을 드러낸 거여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드라의 생각은 분명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수위가 청렬형 취임식에는 오라 했는데 BTS가 안 오던 BTS가 부산 엑스포에는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엄청난 큰 뒷배경이 더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부산 엑스포 2030 엑스포가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적 차원이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88 올림픽을 하게 한 것은 겉보기에는 뭐 왕회장이나 전두환 노태우 덕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유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2002년 한일 월드컵도 겉보기에는 한국인들이 다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국유본이 한일 공동 월드컵을 만든 거예요. 2030 부산 엑스포도 겉보기에는 뭐 인수위, 성렬형, 철수형, 뭐 이렇게 뭐 재용이 형, 뭐 그다음에 태원이 형, 그다음에 방시혁, 뭐 BTS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배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거죠. 해외에 누가 있어요? 국유본이 있는 거죠. 대통령 누가 임명합니까? 국유본 임명합니다. SK가 왜 잘 나가죠? 국유본이 잘 나가게 만드는 거죠. K-팝, K-컬처가 왜 잘 나가죠? 소프트파워? 국유본이 유통을 책임지니까 잘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누가 도와줬어요? 국유본이 도와주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선 누님, 북한학 제3강 국가비전, 뭐 이런 거 인느라가 80년대 우리 좌익파쇼, 노예제, 반적 이런 거 맨날 무슨 막 그 인드라가 좌익파쇼 운동권일 때 막 이거 막 애들한테 막 교육하고 했던 게 떠올라서 추억으로 그때 인드라가 피식 웃고 있었는데 속으로 그 시절이 떠오르는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인드라는 4월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해방시켜야 5월 휴전될 걸로 전망한다. 이렇게 전망했죠. 인천상작전 크림반도, 요즘은 크림반도, 과거에는 크림반도 이렇게 했죠. 옛날엔 키예프, 요즘은 키이우 그런 것처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으로 우리식 발음은 키예프고, 저쪽식 원어민 발음은 키이우. 저쪽 발음 우리식 발음은 크림, 저쪽에는 크름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인드라 말이 상당 부분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반도를 만약에 장악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납니다. 인드라 100% 장담하고요. 그건 100% 왜냐? 북핵이나 러시아 핵은 누구 거? 국유본 거기 때문에 푸틴이 맘대로 버튼을 누를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갈 수가 없어요. 마치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나 한국군이 중국 땅에 압록강 넘어서 이렇게 포격을 갈 수 없는 이치와 같아요.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은 명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것들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대는 눈물을 머금고 아무리 전술상 필요하더라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림반도는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유한 상태입니다. 일시 점유한 상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과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에요. 이건 결국 3차 대전으로 확전한다 그런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크림반도를 탈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휴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돈바스가 러시아군 가니까 휴전협정은 간단하죠.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돌려줄 테니까 돈바스 내놔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어떤 방식의 휴전 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어쨌든 양측의 자존심 면에서 서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여지는 남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 근데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유리한 관점이죠. 어쨌든 이게 빨리 휴전하는 방식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만일에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요, 이것은 보다 빨리 휴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반도를 점령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한국전쟁처럼 3년 간다. 2022년까지 간다. 올해가 2022년이죠. 2024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 최고 정보기구 헤인즈 국장이 장기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깔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단서로서 이런 장기전이 되지 않고 휴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군대가 크림반도를 점령한다면 올해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유일한 어떤 휴전 조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것이다.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4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24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우세하고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하나의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반도를 점령한다면 올해 내에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님, 몽준, 석현이, 태원형 참 부러워할 듯.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부러워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정몽준이나 홍석현 정도 되면 그런 어떤 우리 개인적인 일반인적 사고 수준에선 벗어났다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화랑리 입장에서 부러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약간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러워해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러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정적 의미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점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제 능력도 없는 놈이 저게 내 자리를 뺏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부기의 정세 분석 좋고요. 한일협력, 영내 동맹 강화, 안보 등 즉각 협력 집중해야 바이든형.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들아 강조했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 아베의 그 위안부 협상은 누가 주도한 거죠? 미국이 주도했고 오바마가 주도하고 국익원이 주도한 겁니다. 한일 외교협상 1965년에 한일 국고 수립 누가 주도한 겁니까? 국익원이 주도하고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한국이 적극적이고 일본은 소극적이에요. 왜? 주도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한일 국교를 수립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유리한 거, 실리적으로 유리한 건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모두 공이 보편적이에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이 제일 좋아. 한국도 좋아. 그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원래 좋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한미일 모두에게 좋아요. 단 일본에는 반쪽 아베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반쪽 아베 세력의
세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아배가 싫은데도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국유본이 지시하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반쪽아배가 위안부 합의를 한 거예요. 이때 대한민국의 위안부 합의는 명분도 앞서고 실리도 앞섰습니다. 100% 한국이 대한민국이 유리했어요. 반쪽아배가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문전비를 임명했어. 문전비 파쇼를 임명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그 문전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안부 협상이 100% 이게 180도로 뒤집혀가지고 명분도 반쪽아배가 가져가고 실리도 반쪽아배가 가져갔습니다. 문전비는 위안부 할머니한테 사기쳤고 거짓말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만으로도 문전비는 감옥 가야 돼요. 이거 진상조사 해야 됩니다. 윤미향을 보세요. 소녀상 이런 거 그 아이디어 만든 게 국유본이고요. 미국에서도 시작했고 오바마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렬형 정부가 되고 기시다가 되고 여기에 방해를 가해왔던 한일 좌우 파시스트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반쪽 아베가 되졌잖아요. 그럼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박진 만난 거예요. 인드라 전망대로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일본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 하지만 국연 미션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돼요. 반쪽아베 잔당파의 세력 약화가 불가피하니까 최대한 겉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요. 심지어 CFI마저도 조심스럽게 겉으로는 반쪽아베 찬양에 나선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 이해하고 있다고요. VOA도 반쪽아베 찬양에 나섰잖아. 그리고 성렬형도 참배했잖아. 안 해도 되는 걸 했어. 왜 했겠어?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신처럼 양아치 가랭이를 기어가야죠. 성렬은 그걸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넌 당신은 매국노지 뭐. 이 애비애미가 매국노니까 반쪽미당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외에는 뭐 반쪽미당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진, 그러니까 이제 사우스모닝 차이나가 긴장 튼 거지. 이거 제대로 하는구나. 맹꽁이 시파르는 이렇게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어떠냐? 맹꽁이 시파르는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문전비 때는 혼밥 취급했잖아. 우습게 본 거지. 자기 지방 정부로 여겼던 게 문전비 시절에 맹꽁이 시파르 아니야. 왕이 부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문전비 어깨 툭툭 두르면서 야 지방총독 잘하고 있지? 이런 게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의 시절이었고 문전비가 중국에 날아가면서 혼밥 먹었잖아. 수모를 겪었잖아. 이게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의 시절의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오래된 친구가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죠. 오래된 친구가 누굽니까? 한국전쟁 때 같이 싸웠던 미국입니다. 아무나 동맹 못해요. 미국과의 동맹은 특권입니다. 특권. 한미 동맹이에요. 중국에서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 못 건드는 게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또 대만은 건들 수 있는 게 동맹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은 찝쩍거리는 거지. 같은 동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국가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드 이후에 K 문화가
예? 당장에 중국의 어떤 수요에 타격을 입었지만 내성을 겪고 오히려 더 튼튼해져서 오징어 게임 만들고 K 문화가 더 커졌죠. 예? BTS가 중국 문화, 중국 시장을 예? 없이도 세계적인 팝스타가 됐습니다. 예? 손흥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시장 자체에 연연하다가는 모든 걸 다 있습니다. 내가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지만 예, 일본 시장에 연연해서는 예, 세계적인 브랜드, 세계적인 예, K-팝, K-드라마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도 그래서 예, 파친코 만들었잖아요. 일본 시장 생각했다면 넷플릭스가 파친코 만들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렬 대통령은 정말 국위본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시는 수가 국내 수준을 벗어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는 문준비도 알고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알지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죠. 이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거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지지 기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렬형은 그게 가능한 대통령인 거예요. 박근혜 누님보다 성렬형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성렬형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의 자유화 그런 것처럼 국유원으로부터 성렬형은 세계화라는 미션을 받은 대통령이에요. 세계화를 거부하면 내일 당장 성렬형은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성렬형이 이런 얘기 하잖아. 자기 지지율이 0%일지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렬형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성렬형은 그만큼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이야. 다른 대통령보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둘째치고 나서 걸릴 게 없어. 성렬형은 세계화 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통령들은 걸림돌이 좀 있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인들아 하지 않겠지만 뭐 반쪽 문전비나 반쪽 노면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간의 걸림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걸림돌이 성렬형한테도 없고 성렬형은 없고, 거기고 타이밍이 또 여건을 또 마련했어요. 그래 좋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시기상조였던 것들이 이제는 해도 되는 여건이 좀 무르익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근데 중요한 건 성렬형 정부 때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지난 5년 동안 늦춰졌어요.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을 5년간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후퇴했어요. 지금 늦었다고요. 5년 동안 헛수고를 했고 오히려 열심히 더 앞으로 달려가야 될 시기에 문전비 때문에 이 자유파시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5년 후퇴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바이든형 국위본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시 안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몇 번이나 알겠지만 이런 어떤 성렬형이 고작 두어 달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차기 총선에 앞서갈 것으로 이제는 전망하고요. 내각제 음모론, 정경련 음모론 이런 따위 반쪽 압의 잔당파 디스파시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개돼지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건 본인이 스스로가 파시스트가 아닌가 진단해 하셔야 돼요. 내각제 음모론, 정경련 음모론 이렇게 누군가 주장하잖아요. 개돼지 운운하면 그냥 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디스파시즘 음모론 떠드는 애들 하나도 안 맞아요. 인드라가 이거 100% 맞아요. 99% 깔끔하게 완벽 정리했잖아요. 그런 거 믿으면 여러분 뇌가 썩어요. 아메바가 되고
스스로가 좌우익 파시스트 변호범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세 번 성렬형이 국정운영 지금 잘하고 있고요. 정권 진창출에 기여할 것이고 차기 정부 역시 국힘당에서 나올 것으로 인들은 전망합니다. 차기 정부는 인들아 늘 강조와 힌트 줬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파친코에 상당히 파친코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안보 국제 문제는 초당파로 접근해야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힘당이 변해야 될 것이라 변해야 될 것은 반쪽 민당이 자유좌파로 변모해야 됩니다. 네? 자유좌파로 변모해야 돼요. 지금 현재 좌익파시오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시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네? 지금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이런 좌익파시오 반쪽압의 잔당파 노름에 놀아나느냐 안 놀아나느냐. 만약에 놀아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자유인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을 손흥민처럼 찬양할 것이다. 박수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인들은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역대 한반도서의 일이준 태원이 형이 가장 기억과 정신이 충만하신 것 같다. 마음이 흐뭇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소니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 뭐지? 그 일본 만화 그 있죠? 무슨 신데렐라 같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일본 그 로맨스 만화 여성들 10대 여성들을 막 심금 울렸던 그 거기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 테리우스 안소니 아니에요. 안소니 캔디 무바요님 맞아요. 캔디 그 캔디의 안소니가 떠오르네. 그 안소니 귀족 그 테리우스는 안정환 별명이 테리우스 아니야. 응? 비운의 테리우스. 그 다음에 안소니는 아주 귀족적인 아니 화랑이 베르사유 장미 아니고 캔디 맞아요. 캔디 무바요님 그 앤소니를 썼네. 안소니라고 하기도 하고 안소니 어떤 간에 다 좋습니다. 요즘은 외국 표기법은 앤서니라고 하네. 앤서니 나이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베르사유 장미나 뭐 캔디나 다 인드라 나이 때 했던 건데 캔디 아니 베르사유 장미도 캔디하고 같이 나와요. 같은 때인데 우리 나타샤는요 이 캔디하고 베르사유 장미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막 책들이 너무 많아서 내 책 다 정리할 때 만화책도 정리하자니까 결사 반대하더라고. 1년 내내 안 보면서 그냥 제목만 봐도 흐뭇한 거 봐. 나타샤 베르사유 장미 캔디 이거 아직도 소장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지. 자, 저도 잘 봤어요. 캔디, 베르사유 장미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부케이별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앤서니 최 그래서 고려대 갈 때는 저때 그런 얘기가 있죠. 저 1990년대에 그 태원이 형이 고려대 입학하기 전까지는 한국 대학 서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였는데 태원이 형 말고 또 3인방이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태원이 형이 고려대 입학하는 때부터 서열이 바뀌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다. 심지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최태원이 고려대 입학함으로써 상당한 한국 사회에 엘리트층의 사회에서는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시카고 대학 뭐 많이 얘기했고요. 무바이님 저 시카고 있을 때 최태원 노부부도 유학 중이었죠. 아, 그렇군요. 소장용 가치가 있어요. 절대 버리지 마. 네. 몇 건은 사라졌어요. 몇 건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업가 정신 대한상공회의소 참고하시고 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대 이렇게 보시면 이 뭐 김성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성곤 유명하죠. 원래 이 김성곤이 이 친구가 남로당 쪽 인물이었던 걸로 이런 기억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력을 숨기려고 많은 애를 썼던 김성곤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라인 중에 하나가 남로당 라인이거든. 그래서 이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 김성건 빼고는 대한상공회에서는 그냥 맥주, 그냥 중견기업, 그냥 애들이 하는 거고, 재벌은 이렇게 정경련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에 바뀌었다 이거야. 대한상공회에서를 다 우습게 봤는데 박영만이 할 때까지는. 근데 최태원이 대한상공회에서 소장을 맡는 바람에 대한상공회에서 격이 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원톱은 누구냐? 최태원이다. 지금 현재 그 위상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재흥이 형도 이혼 상담 때문에 태원이 형한테 상담받은 사람이 이고, 종교 문제 때 태원이 형이 또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재흥이 형이 또 종교 문제로, 재흥이 형도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 태원이 형 조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듣습니다. 재흥이 형이. 참고하시고요. 뭐 또 그 외에 인드라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들었던 어떤 밑바닥 얘기도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아껴두었다가 필요할 때 얘기하고요. 최태원 아들 딸 문제죠. 그런 것들은 인드라가 좀 여기저기서 들은 바 있습니다. 미안해 채원이 형. 한남동 이사간 진짜 이유. 그래서 이혼후 대박보다는 재혼후 대박, 이혼후 대박보다는 재혼후 대박, 이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인드라 강조했죠. 데뷔로 대록주나 그때 빅토 로스차일드나 뭔가 새로운 국유원 황제로 결심했을 때는 이혼 후 재혼한다. 그래서 더 행복해졌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한마디만 더 한다면 국유본이 인드라를 테스트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드라가 10년 전에 그 국유본론 카페를 열었을 때 인드라에게 국유본이 시련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바요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인드라가 출세할 수도 있었다. 진짜 국유본 인물이 될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이제 나타샤를 선택했죠. 그 선택에 만족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국유본 인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000억이 있는데. 어쨌든 제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나타샤를 선택했고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대록주나 태원이 형이 새로운 어떤 삶에 만족한다니까, 행복을 느낀다, 삶이 달라졌다 하는데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대록주가 세 번째 결혼한 다음부터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적극적이 되고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삶이. 그리고 태원이 형도 보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커밍아웃 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카프토님. 불산이 카페 할 때 형님을 무너뜨리려고. 그 태훈이 형 아들이 이유학교, 얘들아 기적학교라고 부르는 이유학교 나왔죠. 그런 거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저 12시 8분 여기까지 2년 전 대통령께 말했는데도 진행이 안 돼. 혁신 성장인 게 4년 5년 후퇴했죠. 이게 아주 어지간해서 기업인이 대통령과 면담할 때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태원이 형이 청와대 가서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 아니야. 이런 얘기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인천경제청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 지원 확대 호응커죠. 역시 유정보 행정의 달인이고. 그 다음에 철수형 과학기술 패권 시대의 경쟁 전략. 그 다음에 이 마술. 이 친구 니키. 재밌네 이 니키. 저는 굉장히 우리 태원 형이 꼰대력 측정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 청년들은 인들아가 참 부러워요. 과거 같았으면 무슨 마술사가 돈 버냐 이랬는데 요즘은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우리 이렇게 마술사들이 다 잘생겼어. 영화 찍어도 되겠네. 무슨 타짜 무슨 마술사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네요. 영화 찍네요. 아주 박수를 보내주시고 니께서 너무너무 좋아서 종이비행기도 구독자가 됐고 니키라는 이 친구 마술사도 구독자가 됐습니다. 이은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술사 1위라고 하는 이은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구독은 안 했거든요. 별로 이은결에 대해서는 저는 흥미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이 니키라는 친구는 재밌네요. 이 친구는 엔터테인먼트로서 상당히 감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마술사들을 늘 존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부러워해요. 손재주 굉장히 어떤 잔머리 굴리는 거에서는 인드라가 탐복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민첩성 그런 것들은 좀 못 따라가거든요. 매우 부럽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12시 11분 빨리 끝나겠네. 100년 전 진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 출연한 UFO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국남자 역시 영국남자가 국제학교 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됐군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다 맞아세. 막차가 늦었을 것 같네요. 여유있게 집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